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시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5,000원을 좀 뚫어내고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할 거를 이제 기대를 하셨던 우리 주주분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찍어 눌리면서 마감이 되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흐름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잠깐 내릴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또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항상 그래왔지만 잠깐의 조정이 있어야 더 큰 상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의 조정이 나왔다가 또 한번 이 15,000원 저항대 돌파하면서 시세가 세게 나오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시다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이제 찍어 눌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한 번 더 떴죠.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투경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경 지정 예고가 먼저 뜬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투경이 걸리거나 투경 지정 예고가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한 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투경이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신용을 못 쓰고 증거금율도 올라가고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제약이 좀 생겨버리죠. 그래서 보통은 투경 지정 예고가 뜨면은 투경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내렸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투경이 걸리면은 투경 때문에 탄력이 떨어져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경을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한번 내렸으니까 이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락의 흐름을 분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물론 초반에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저가 부근 있죠. 당 초반 시작하자마자 13,750원. 자, 요거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여기에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안 깨고 지금 어쨌든 지켜지면서 주가가 횡보 추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는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 자, 내리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한광통신의 힘이 아직 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분봉의 흐름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을 한 주라도 들고 있다면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이제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이제 테마를 완전히 이끌어주는 대장급 종목인데, 이 광통신 테마도 그렇고 지금 뭐 조금 더 파생 테마가 생겨나면서 뭐 이론이라던가 머큐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통신 테마로 이게 확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광통신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 테마가 좀 생겨나는 건데, 근데 얘가 어쨌든 대장이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가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오늘 광통신 테마 빛과전자 상한가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테마의 힘이 살아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광통신 테마 안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대한광통신이란 말이에요. 얘가 대장주다. 그러면 테마를 이끌어가는 이런 대장주들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압니다. 광통신 테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쳐다보고 있다가 매수가 이제 주포들이 들어온다,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 또 따라 붙으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 이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어지간히 내려도 이거 좋은 종목인데 내려가네 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 테마가 된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받쳐주는 매수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광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쉽게 안 꺾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끝까지 다 먹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주가가 한 번씩 눌림이 나오거나 떨어지는 구간들이 이제 간간히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뭐 투경이나 투경 지정 예고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떨어져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오늘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분위기라서 좀 밀리면서 대한광통신도 같이 밀린 것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 그다음에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게 시장 때문에 떨어졌던 거였으니까요. 네, 떨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이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들 다 따라 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이랑 이제 이 수익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제가 세력이라도 그렇게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다가 찍어 누르는 패턴들을 보여주면은 이게 주가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앞전에도 보면은 막 12%, 13% 이렇게 떨어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2, 30% 떨어뜨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락을 만들어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잘 이제 털리거든요. 그럼 털리고 가고, 털리고 가고, 털리고 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지금 15,000원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세게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지금 이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대한광통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찍어 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있죠. 여기서 찍어 누를 때 이런 찍어 누르는 이제 패턴이 나올 때는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앞전에 주가 찍어 누를 때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찍어 누를 때니까 매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매도 상위를 보면은 JP모건 서울에서 얘네가 이제 대량의 매도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찍어 눌렸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볼 때는 얘네가 매매를 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금력이 꽤 세기 때문에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가 매도가 이제 나오는 타이밍은 잠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조정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 보니까 앞전에 여기서 찍어 누를 때 이때 JP모건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찍어 눌렸다가 급등 나오고, 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는 어떤 수급이 도대체 나왔길래,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제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매도는 누가 했어요? 자, 지금 토스라던가 JP모건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토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창구라서 매도가 나온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JP모건 쪽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얘네도 이제 조정의 명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합니다. 내릴 이유가 있을 때는 찍어 누르거든요. 이게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투경 지정 예고 걸리면서 한번 주가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때마침 찍어 누를 명분도 있겠다. 이럴 때 올라가다가 한번 찍어 누르고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내고 올라가면 그게 세력의 의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조정이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찍어 누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막 길어지진 않을 건데 앞전처럼 이동평균선 5일선 살짝 깼다가 올리는 흐름, 깼다가 올리는 흐름, 여기서 또 깼다가 올리는 흐름, 이게 이 종목의 세력들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 고점이 나와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한번 털어내고 올리려는 움직임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털리지 말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오히려 이렇게 털어낼 때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그랬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지금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날도 이제 시세가 좀 지수가 강력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은 지수가 좀 찍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 거고,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큰 한숨은 돌렸는데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휴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큰 한숨은 돌렸습니다. 자, 근데 이 잡음이 아직 끊이질 않죠. 이게 휴전에서 종전으로 가는 과정까지 이게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돌을 하거나 다시 전쟁이 격화된다라는 우려감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중동 전쟁 이슈 때문이잖아요. 근데 중동 전쟁 이슈가 결국에는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동 전쟁 이슈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앞전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도 있었고, 이 전쟁 이슈가 나올 때 항상 패턴들을 보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영향이 좀 큽니다. 시장이 깜짝 놀라거나 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도 안정을 찾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잠깐 내렸다 올랐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거죠.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니까.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방향성은 유효한데 중간중간에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면 되는데, 이게 방향성이 지금 안 꺾이는 이유가 올라갈 수 있는 핵심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자신 있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 모멘텀들 바로 한번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광통신 앞으로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본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광통신 테마 열풍이 국내에서만 이제 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상장 후에 해외 ETF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광통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빛의 속도로 연결하는 광통신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투자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GPU를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GPU들을 연결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반도체와 전력을 넘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4세대 기술인 광통신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도 이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광통신 열풍은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테마가 커지고 이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광통신의 추세가 이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매도가 좀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매도가 늘어날 때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주가 올라온 다음에 이제 코스닥 공매도 순위를 보면요, 대한광통신이 한 13등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많은 그런 공매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이제 꾸준히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체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럴 때 주가의 방향성이 좀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광통신의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다가 이게 공매도가 이기면 주가가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에 배팅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매수의 힘이 더 세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숏 스퀴즈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매도는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세력들도 이거 빌린 거, 주식 빌린 거 다시 매수해서 사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막 공매도가 나와요. 공매도가 세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밀리고 버티다가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안 밀리고 매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지점을 급등의 타점으로 또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매수 매도 타점 여기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 대한 광통신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거를 2025년 8월 달부터 알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8월 30일, 8월 27일 하반기 주가 폭등한 이유가 있다. 9월에 크게 갈 거다. 눌림 타점 쓸어 담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 다 알고 관심도 많아졌지만 8월 달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때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때부터 도대체 뭐를 보고 이 종목 이렇게 크게 갈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냐? 이런 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보이는 안목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1,000원대, 거의 1,000원 초반이거나 아니면 1,000원 아래였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15,000원까지 벌써 갔으니까 거의 한 15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광통신이나 뭐 크게 봤을 때는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주도주로, 주력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미리 알려드리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항상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갔을 때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이 종목 앞으로 크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도 제 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은 꼭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광통신이랑 뭐 건설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가 지금 투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뭐 건설 관련된 종목들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광통신 쪽도 꾸준히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테마가 있을 때는 한 종목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대한광통신이 대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영상 이제 빛과전자 이거 투경해주로 폭발 시작한다, 이때부터 날아간다 라고, 이거 조만간 폭발할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날 또 알려드린 종목이 이제 바로 상한가하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니까, 이게 빛과전자가 이제 항상 대장이어서 오늘 상한가한 게 아니라 이 광통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대한광통신이 대장이고 어떤 날은 빛과전자가 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타점만 잘 공략해도 이런 이제 타점들을 공략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통신 종목들 여러 개 좀 정리를 해놓고 뭐 빛과전자라던가 최근에 뭐 우리로라던가 한국첨단소재, 뭐 광전자 이런 종목들 넣어놓고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그때그때 공략을 하면 되는데, 광통신은 지금 우리가 눌림을 한번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광통신을 작년부터 매매를 해오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수급 때문에 이 수급이 뭐 외국계 창고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진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우리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눌림을 타점을 노린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수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눌림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급등 직전에 이제 타점들이 포착이 될 때는, 자 보시면은 거래량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막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 말고 주가가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들 때 있죠. 거래가 줄어들어 있을 때 타점들을 잡아내면은 보통 타점이 뜨고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요거 잠깐 올라갈 때도 음봉으로 찍어 누를 때 거래 줄었다가 급등, 또 찍어 누를 때 거래 줄었다가 급등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루는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조정의 명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내려간 거니까, 이 종목의 세력의 패턴을 봤을 때도 5일선 한번 이탈시켰다가 이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줄어드는 눌림 타점을 이제 내일부터는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수급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눌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대한광통신, 이 타점만큼은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신호가 뜨면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신호가 뜨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런 신호가 떴을 때도 영상도 올려드리고 제가 타점 나왔다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길래, 여러분 대한광통신처럼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을 만들어내고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라고도 하죠.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매집을 할 때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은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뒤에서도 이런 타점이 떴을 때 우리가 그런 타점들 공략해서 다음 상승 또 노려볼 수가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급이랑 그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까지 요거 세 개를 집중을 해서 앞으로 대한광통신의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 잡아갈 건데,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타점이 임박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고 타점들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매도 포지션은 아니라서 이제 매수 포지션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매수 포지션이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이제 기준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대한광통신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또 나온다,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알려드리지만 영상만으로 올려드리면은 제가 보통 장 끝나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 타점이 나올 때는 실시간 문자로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럼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한광통신 볼 때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 광통신 테마에서 아직 출발 안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직은 부각이 안 되고 좀 숨겨져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지금 타점 진입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제가 이 세력의 매집 타점 떴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볼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제가 또 다음 주력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진입을 해볼 건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시청해서 다음 광통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제 대한광통신 매도라던가 핵심 정리 내용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긴장 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은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죠? 010-6790-5019 이거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이제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소라고 2글자 문자 남겨두신 분들은 다음 황소의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우리 채널 주력주 나왔습니다 하고 제가 또 매수 매도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지금 황소라고 저한테 2글자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또 타점 나왔을 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내용들 전달해드리면서 저도 더 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 3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우리 채널도 빠르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들이나 타점들,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앞으로 30만 구독자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을 구독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이 종목들이나 타점들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렇게 노란색 선 터치하면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상승의 파동이 한번 세게 나왔다가 이제 고점 한번 찍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세력의 목표선 터치를 하고도 이제 안 밀리거나 이제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광통신이 어쨌든 여기 터치하고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으로 보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나 그리고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을 보나 이게 지금 고점이 나오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은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을 모아가면서
또 다음 상승 파동을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가는 것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최근에 시장의 주도 테마인 광통신이나 건설 쪽만 계속 움직이고 뭐 안 가는 건 안 가서 아마 이제 다른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흔들리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와중에도 센 종목들은 진짜 셉니다. 특히나 뭐 건설, 건설주는 완전히 좀 기업 가치들이 재평가되면서 뭐 대우건설이라던가 최근에는 뭐 DLENC, GS건설, 삼성ENA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영상도 다 한 번씩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테마도 지금 파생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장이 살아있으니까 광통신 테마 관련주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갑자기 주가가 바닥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 광전자 같은 종목이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광전자도 패턴에 미쳤죠. 한번 세게 올라오고 눌렀다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목표는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를 발굴을 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대장급 종목들 매매를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영상도 올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문자로도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우리 채널의 주력주니까 또 매매 끝날 때까지는 같이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두시고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일하느라 바빠서 제 영상을 못 봐서 이런 타점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타점 알림 문자 제가 보내드리면서 놓치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늦은 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뭐 새벽이든 밤이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저장해놨다가 타점이 나왔을 때 이제 문자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흐름도 바로 한번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